또, 음, 이렇게 하는 한국은 아시나요? 그런가요? 그러면 초록색 마우스 태블릿 초록색 되면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하는지 저거를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하고 하는 분 아시나요? 스크린샷 잘 되고 있는, 잘 보이나요, 혹시? 네, 보입니다.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했을 때 그게 녹화가 되죠. 아, 한번 실행하고 네. 동호체 발표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표한 논문은 이제 폴드라고, 이제 핸드 오브젝트에, 이제 비디오로부터 핸드 오브젝트에 인터랙션 되어 있는 핸드 오브젝트 상황에서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논문이고, CBPR 2024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먼저 챌린지 같은 경우 이제 리컨스트럭션, 3D 리컨스트럭션에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제 오브젝트 핸드, 프리스캔드 오브젝트 템플릿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핸드 오브젝트 3D 데이터에 되게 의존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제 인더 와일드 시나리오 같이 이제 인터랙션 세팅이 부족하고 3D 데이터가 스카스한 상황에서는 이제 제너럴라이즈 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모노큘러 비디오만 사용한 메소드 같은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제 핸드 아티큘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핸드 오브젝트 인터랙션의 복잡한 상황에서는 처리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그림이 이제 메소드 오버뷰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모노큘러 비디오를 인풋으로 이제 오프터 쉘프 포즈 에스티메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포즈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코디넷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진행을 하고 이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모노큘러 2D 디렉션 비디오만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핸드 오브젝트의 컨스트레이트를 조인트하게 옵티마이즈를 하고 그리고 이제 리컨스트럭션 결과를 정성적으로 보여줘가지고 이제 좋은 성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홀드넷을 사용해서 리컨스트럭션 한 결과이시고 뭐 인더랩 세팅 위가 이제 인더랩 세팅 경우고 이제 아래가 인더와이드 세팅인데 이제 인더랩이든 인더와이드든 이제 일관된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제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이제 포즈 이니셜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인풋으로 버네큘러 2D 비디오를 넣어준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프 더 쉘프 포즈 에스티메이터를 사용합니다. 먼저 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 트랜스포머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핸드 포즈 쉐이프 글로벌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을 뽑아주고 이제 오브젝트 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캐테고리 애그노스틱하게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해주기 때문에 이제 세그멘트 애니팅 모델로 이제 오브젝트만 있는 이미지를 뽑아주고 거기에서 이제 H럭을 사용해서 어, 포즈들을 뽑아주고요. 뒷단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핸드 오브젝트 컨택트를 이제 유도하도록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줍니다. 근데 저 H록이 SFM 기반인데 그 오브젝트가 스태틱 씬이 아니잖아요. 계속 움직이는데 어떻게 SFM으로 카메라랑 오브젝트 포즈를 구할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우선 이제 저 네. SFM이 이제 배경 같은 스태틱 씬에 대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랑 카메라 포즈를 뽑아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오브젝트는 가만히 있지 않고 다이나믹 씬, 막 움직이잖아요. 매 프레임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다이나믹 씬에서 SFM으로 어떻게 카메라랑 포인트 클라우드를 구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밥, 어,
제가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각 프레임마다 이제 네. 포스 에스티메이터를 적용하면은 프레임별로 뽑아지니까 이게 되는 이제 SFM은 전체 비디오를 보고 그각 프레임끼리 매치 음,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음, 이제 카메라 포즈를 찾아주는 거죠. 근데 저 오브젝트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매 프레임마다 계속 움직이니까 이게 음. SFM으로 어떻게 포즈 뽑는 건지 저부터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한번 다시 확인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홀드넷에 대한 부분인데 뭐 아래 그림이 홀드넷의 부분인데 이제 하이 레벨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이제 이미지에서 이제 포인트들을 샘플링하고요. 이제 샘플링된 포인트들을 캐노니컬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줍니다. 뭐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위즈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매핑해주고 이제 핸드 같은 경우는 인버스 베이스 사용해서 매핑해주는데 이제 캐노니컬 스페이스 매핑하는 이유는 이제 핸드 오브젝트의 포즈와 뭐 위치 상관없이 좀 일관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캐노니컬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줍니다. 이제 여기서 나온 점들을 이용해서 이제 오브젝트와 핸드의 덴시티 밸류, 컬러 밸류를 뽑고 이제 백그라운드 값까지 다 어그레게트 해가지고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해줍니다. 먼저 포인트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러 바운드 샘플링을 사용해서 이제 오차 범위 내에 뭐 중요도가 높은 점들만을 샘플링을 해서 이제 계산 효율을 높였고요.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너프 모델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했고 이제 핸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옵서베이션 스페이스에서 캐노니컬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인버스 LBS 사용하는데 아래 수식이 이제 인버스 LBS 수식인데 이제 X 프라임이 옵서베이션 스페이스고 X가 캐노니컬 스페이스인데 이제 B가 원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고 이제 W가 이제 스캐닝 웨이트인데 이제 이걸 곱해가지고 캐노니컬 스페이스로 보내주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수식이 이제 MLP를 사용해서 이제 사인 디스턴스 T와 컬러 밸류 C를 뽑는 모델인데 이제 캐노니컬 스페이스에 있는 점 X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사인 디스턴스 T랑 이제 컬러 밸류 C를 뽑습니다. 오브젝트 모델도 이제 핸드 모델이랑 좀 비슷하게 이루어지는데 먼저 이제 옵저베이션 스페이스에 있는 점들을 캐노니컬 스페이스로 옮길 때 매핑 시킬 때 이제 리지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하는데 뭐 캐노니컬 스페이스로 옮기려면 이제 트랜스레이션 영역이랑 이제 로테이션 텀을 이제 영어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X 프라임을 트랜스레이션 텀을 빼주고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 텀을 이제 인버스하게 해가지고 어, 매핑을 시켜주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캐노니컬 스페이스의 점 X랑 Z0이 이제 레이텐트 코드라는 점인데 이제 레이텐트 코드가 뭐냐면 이제 오브젝트 신에서 이제 손 모양이나 뭐 오클루전으로 인해서 이제 오브젝트가 가려지고 이럴 때 좀 이제 변화된 형태를 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해주는 레이텐트 코드고 이제 X와 Z0을 인풋으로 받아서 이제 사인드 디스턴스 T랑 컬러 밸류 C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앞단에서 뽑았던 오브젝트 핸드의 그 사인 디스턴스 T를 이제 그, 네, 그 VOI SDF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시그마 덴시티 밸류를 뽑아주는데 이제 각각 시그마를 뽑아주고 나서 오브젝트와 핸드의 이제 시그마 콤마 C를 이제 어그리게이트 해주고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까지 해줍니다. 근데 저 덴서티는 왜 네. 뽑는 건가요? 그 사인드 디스턴스만 있어도 마침쪽으로 메쉬를 만들 수 있는데 저 덴서티를 뽑는 이유가 뭔가요? 음, 오브젝트랑 핸드 덴시티가 1로 고정이 안 되는 거죠. 1로 그러니까 오브젝트랑 핸드가
그 덴시티가 1로 고정이 안 되고 너프 기반인데 그 백그라운드만 넣고 핸드랑 오브젝트는 핸드랑 스테이프가 나오거든요. 아, 덴시티가 진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 랩에서도 저 덴서티를 네. 본 것 같은데 그냥 사인드 디스턴스랑 마칭 큐브로 메쉬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논문에는 저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저걸 왜 뽑는지. 음, 훨씬 예쁘게 하는 뭐 크게 두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NCT랑 사인 디스턴스 이라면 좀 그거랑 다르죠. 덴시티 디스턴스랑 관련이 없어. 뭐, 맞죠? 덴시티 값은 그냥 상수라고 치고 나거든요. 그럼 되잖아요. 또 덴서티랑 컬러가 뽑은 게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제 오른쪽에 그 컬러 오른쪽 수식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래 보시면 아래가 이제 포그라운드 컬러 텀 파워를 뽑아서 뭔가 컬러를 뽑을 때 쓰는 건데 그런 거 있습니다. 시그마 덴시티로 이제 타우랑 이제 컬러 밸류 곱해가지고 이제 object와 핸드 텍스처를 뽑아줄 때 텍스처를 네, 이제 다음 이제 트레이닝 로스 텀인데 오른쪽 아니 맨 위에 있는 로스가 이제 최종 트레이닝 로스고 이제 RGB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의 GT 색상 모델이 렌더링과 색상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텀이고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텀 같은 경우는 이제 객체와 오브젝트 핸드와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분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세그멘테이션 텀을 사용해주고 그리고 이제 SDF 텀, 로스 텀 같은 경우는 이제 캐노니컬 공간에서 샘플링된 점들과 지금 캐노니컬 핸드 모델이 예측한 SDF 값, 이제 많은 모델에서 예측한 SDF 값을 최소화하는 과정 거치는데 이제 뭐 핸드 프라이어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SDF 텀을 사용합니다. 에이코널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캐노니컬 핸드와 오브젝트 쉐이프를 정교하기 위해서 텀을 사용해주고 파스텀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 덴시티와 오브젝트 덴시티가 실제로 존재하는 영역 외부에서는 이제 덴시티가 낮아지게 유도를 하면서 이제 리컨스트럭션 정확성을 높이려고 텀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앞에 뭐 웨이트 텀들을 해서 이제 튜닝 로스를 구하고 이제 포즈 리파이먼트 과정인데 이 과정은 앞단에서 포즈 이니 그 오프 더 쉘프 포즈 에스티메이터로 이제 포즈를 이니셜라이즈 해줬는데 이때 포즈 리파이먼트 해주면 이제 이 과정을 왜 거치냐면 이니셜라이즈 된 포즈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고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컨트리뷰션이 나오는데 이제 핸드 오브젝트의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해서 조인트하게 옵티마이즈를 하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조인트하게 트레이닝을 하면은 이제 노이지 포즈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는데 이제 학습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이어가지고 먼저 적은 에폭으로 조그만 코드를 조금만 트레이닝 해서 결과를 뽑고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컨스트레인트를 줘가지고 마지막으로 리파인을 하는데 이제 아래 수식 같은 경우 이제 컨스트레인트 텀인데 이제 V가 이제 핸드 벌타이스 이제 핸드 표면에 이제 벌타이스로 이제 VO 오브젝트 벌타이스를 최소화하는 로스를 텀을 줘가지고 이제 컨택트를 유도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 로스가 네. 이제 핸드 손끝이랑
이제 오브젝트가 자주 컨택하는 부분이랑 무조건 컨택되게 해주는 로스잖아요. 네. 근데 얘네가 사용한 데이터셋이 이제 H3D인데 H3D를 보면은 핸드랑 오브젝트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음, 그러면 첫 로스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쟤는 무조건 핸드랑 오브젝트가 달라붙도록 해주는 로스인데 그 오브젝트랑 핸드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 로스가 방해가 될 것 같은 논문에 이런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아니, 논문에는 안 적혀 있을 것 같고. 컴퓨터 이런 데만 주면 문제긴 한데. vertex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컨택트 에스티메이터로 만들어서 얘가 그렇게 한지 얘네는 그런 건 한번 없었던 그래도 궁금한 게 선생님 이제 정원이 홀드 돌려보셨잖아요. 혹시 그런 오브젝트 핸들 떨어져 있는 이미지 상황에서는 결과 근데 어떻게 나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그 상황에서 방해가 될 것 같은데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주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어떻게 보여주는지. 페네트레이션 일어날 때만 줬어. 아, 네, 이제 다음은 어, 측량적 결과이고 이제 위의 표 같은 경우는 이전에 리컨스트럭션 모델, 스타 모델과 비교해서 홀드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 성능을 나타내주고 이제 MPJP랑 CD랑 CDH가 낮아질수록 성능이 좋은 건데 홀드 모델 같은 경우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FC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성능이 좋은데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이제 좋은 성능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 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보여주려고 이제 보여주는 표인데 지금 디프 HY랑 비교해서 먼저 이제 업젝트 카테고리가 diff HY로 학습된 어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이제 diff HY랑 아웃 이제 홀드 같은 경우 성능이 괜찮게 나오는데 이제 diff HY가 못 봤던 업젝트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이제 아래 표를 보시면 이제 홀드 같은 경우는 계속 일관되게 성능이 좋게 나오는데 이제 diff HY 같은 경우는 F식도 되게 나가지고 CD도 되게 높아지고 이제 성능이 좀 많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홀드 모델이 좀 제너럴라이제이션 할 때 좀 좋은 모델임을 보여주고 이제 정량적 결과인데 다른 포터 모델 컨스트럭션 비주얼레이션 결과랑 비교해서 보시면 이제 홀드 모델 같은 경우는 업젝트가 일관되게 좀 좋게 나오고 이제 오른쪽 이제 차 같은 경우 보시면 IHY랑 FHY가 되게 어, 거의 뭉개져서 나오는데 홀드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가 되게 잘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모델과 비교해서 이제 컨택트도 잘 이루어지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이 마지막으로 에블레이션 스텝인데 이 에블레이션 스타디 윗부분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이제 핸드와 오브젝트의 그 조인트하게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그 컨트리뷰션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이제 먼저 without hand 같은 경우 보면은 CD랑 FC 성능이 좋게 나오고 이제 포즈 리파인먼트 없이 없이 이제 학습할 때 근데 위다우 헤드라는 게 뭘 뺐다는 거예요? 오브젝트가 학습했다는 거. 네, 오브젝트만 학습해서 슈 컨스트럭션 결과입니다. 저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근데 그림부터 설명드리면 이제 A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만 리컨스트럭션 하는 경우인데 이제 without hand가 이제 원래는 오브젝트 할 때도 제가 오브젝트랑 핸드 리컨스트럭션 할 때 홀드 같은 경우는 조인트하게 옵티마이제이션 해서 이제 각각 뽑는 건데 이제
위다우트 핸드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만 리컨스트럭션 저렇게 뭉개져서 나오는데 이제 조인트하게 옵티마이제이션 하면 오브젝트만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 저렇게 잘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제 포즈 리파이먼트 없이 한 결과랑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제 포즈 리파이먼트 하면은 컨택 점머가 이제 유지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 포즈 리파이먼트 없이 했을 때는 오브젝트나 핸드가 좀 컨택 점머가 없고 떨어져서 이제 인터랙션이 이제 아웃스 같은 경우 어, 선택 선택이 유지되면서 아주 좋은 성능 보여주는 네,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저 A는 메쉬 결과인데 애초에 그 핸드랑 오브젝트 SDF 펑션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핸드를 빼고 학습한다고 해서 저 메쉬가 결과가 더 좋아지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핸들 오브젝트를 음, 같이 합숙시켜서 옵티마이즈 하면은 오브젝트 결과가 이제 오브젝트 메쉬가 되게 좋게 선택 부분 뭐 옵티마이즈하는 파트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핸드랑 오브젝트랑 뭔가 선택트가 하도록 저렇게 작성이 된다. 이퀄리티인가? 근데 선택 옵티마이제이션 어떻게 했는지 지금 안 되고 있어. 저거 저기 그것도 있지. 뭐 배운 있으신가요? 아시겠습니다.